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여러 알트코인을 소개를 드리고 저희 역시도 공부를 해가면서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24년도 메사리 리포트에서 향후 트렌드가 될 유망 분야 DSOC이라고 있었죠. 탈중앙화 SNS 플랫폼의 대장 코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코인은 국내 상장은 물론 안 돼 있고요. 국내에서 뭐 유튜버나 기사나 거의 제가 언급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DSOC이라는 뭐 Decentralized Social Token의 대장격이다. 바로 이름은 DSO라는 코인입니다. 일단 어떤 코인인지 소개드리기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보시면요. 현재 뭐 35불, 6불, 7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Decentralized Social Token이어서 앞자를 따서 DSO라고 하고요. 일단 이게 21년도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21년도 아시겠지만 불장이었죠. 그래서 200달러를 찍고 급하강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한 9달러 정도에서 계속 다지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한 4배 가까이 올라온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올랐다고 느끼지만 또 최고점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네요. 빼꼼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전히 비싸 보이고요. 일단 시총을 보시면 157위, 한 3억 달러 정도 하니까 4천억 정도 되는 비교적 시총이 작은 코인이다. 대장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일단 유통량을 보시면 전체를 100으로 보면 한 82% 정도가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 숨겨져 있는 락업된 물량이 한 18% 정도니까 토크노믹스는 나쁘지 않죠. 꽤나 좋은 모양이니까 좀 가격만 조금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해외에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요. 후오비, 코인베이스, 게이트.io 정도입니다. 바이낸스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게이트.io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관심 종목에 있는 일단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요, 너무 이 캐치프레이즈가 당돌합니다. 그래서 그냥 쓱 보고 지나쳤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왜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The first blockchain that can disrupt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뭐 예를 들면 구글, 뭐 페이스북을 방해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이다. 얼마나 당돌하고 건방집니까? 근데 이 디소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2017년도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키가 없으면 네 코인이 아니다. 이거 거래소가 뭐 해킹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의 뭐 지갑을 가져라 이런 얘기였는데 요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2022년도에는 디소가 너 키 없으면 이거 네 거 컨텐츠 아니야. 이거 구글이 다 뺏어갈 수 있고 닫아버릴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어난 게 디소다. 얼마나 당돌합니까? 여기 페이스북 창업자를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하면서 웹3를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보시면요. 이게 디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조회수가 1천회 밖에 안 나왔던 해외에서조차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컨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디소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살펴보시면 2021년도에 디소가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뭐 불장이 코인에도 왔었고 미국 주식장에도 왔었었죠. 그때 당시 구글의 매출이요. 250빌리언 달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0조 정도 됐었는데요. 정말 치솟았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중에 대부분은 광고비에서 나오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객들의 크롬이나 유튜브나 지메일이나 구글 맵에서 데이터를 독점을 합니다. 득템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독점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쏴줌으로써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걸 데이터나 뭐 컨텐츠를 가져가는 것도 사실 얄미운데 이걸 독점을 하고 크리에이터나 이 사회에 분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불만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 뭐 금리 인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을 찍어내는 페드 덕분에 뭐 그 비트코인이 탄생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해서 나왔다. 독점을 막아라. 이건 나눠줘야 되는 거다. 중개인이 필요 없는 거다. 지금 이게 캐치프레이즈인 거죠.
뭐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엉뚱한 기업 매출을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202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168 빌리언 달러스였는데요. 이 중에 광고가 한 10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배웠을까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버는구나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 광고비를 늘리기 위해서 묘수를 부립니다. 링크드인, 엑스박스, 빙, 엣지, 뭐 익스플로러로 다음 모델인 거죠. 이런 데서요, 고객들의 정보를 싹 데이터를 흡입을 해서 이걸로 맞춤형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AI에 투자를 해서도 뭐 대박이 나긴 했었죠. 그래서 시총을 어마어마하게 키웠었는데 문제는 독점을 한다. 이걸 크리에이터나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을 한 게 디센트럴라이즈드 소셜 분야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21년도에 재단이 처음으로 설립이 됐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처음으로 등장한 차세대 탈중앙화 SNS다. 뭐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뭐 부동산도 역 생겼을 때 그 역 바로 옆에 생긴 게 대장주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처음입니다. 디소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또 하나 의외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벤처스, 판테라 캐피탈, 세콰이어, 안데르센 호르비츠, 뭐 윙클보스 형제들까지 2억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요. 스타트업 치고는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이거는 이제 부자 흔히 돈 많이 투자를 받기로 유명했던 수이나 앱토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 받았었거든요. 게다가 21년도 나오자마자 코인베이스에 입성하는 성과도 누립니다. 투자자가 화려하다는 건 이제 나중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든 이 테마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홍보를,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디소가 돈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뭐 트위터랑 뭐 차이가 있는 건가? 요런 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디소는 운영을 하고 보완하는 데 쓰이는 토큰이겠죠. 이거 퍼블리셔라고도 하고 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 데이터 로드 시에 당연히 보상을 받는데 중요한 건 중개인이 없다. 누가 얼마를 뭐 퍼센티지를 떼가고 이런 게 아니죠. 바로바로 보상을 합니다. 어떤 걸로 보상을 할까요? 예를 들면 팁을 줄 때 좋아요 우리 누를 때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0.04달러를 주고 뭐 댓글을 단다든지 좋아요를 하면 그게 크리에이터에게 간다는 거죠. 또는 NFT를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 프로파일을 만들면, 내 소개란을 만들면 내 코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일명 크리에이터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일단 스팸 메시지를 줄이는 메커니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흔히들 우리 뭐 악성 스팸이나 뭐 비방하는 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돈 내고 쓰라는 거죠. 최소한 몇십 원이라도 내고 써라. 그러면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그 외에 활용도가 또 어디에 쓰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크리에이터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크홀더 미팅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미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미엄 메시지는 뭐 일명 별풍선을 쏘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 컨텐츠는 돈 낸 사람만 보세요. 머니 라이크스는 좋아요를 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emergent phenomenon은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긴급 뭐 현상, 긴급 상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음, 사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소의 완벽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디소를 쓸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디소에 와서 아까 크리에이터 코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프로파일만 만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만들면 코인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코인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 바이 버튼이 있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의 코인을 사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디소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3,900달러 정도나 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긴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이 디소로 넘어오면 이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많이 발행하면 발행하고 많이 사줄수록 이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 언제 이 사람이 올지 모른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오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유명인들이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이제 앱이 활성화될 수는 있겠죠. 또는 뭐 디스트리뷰션 앤 인게이지먼트 이것도 재밌는데요. 그 별풍선 많이 준 사람을 나래비를 세워서 많이 준 사람한테 더 많은 이벤트와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있다더라. 크리에이터 코인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뒷속 다윗이요. 골리앗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있는데 뭐 틱톡도 있고요. 강점이 있어야겠죠. 이들의 강점을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요. 첫째는 싸게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뒷소에게요. 200자 게시물을 저장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솔라나나 폴리곤이나 아발란체나 다 뭐 적게는 25센트에서 1달러까지 돈이 듭니다.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드는데요. 뒷소는 거의 무료로 무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다더라. 이게 왜 좋냐면요.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머스크도 이 트위터 빅데이터 때문에 샀다는 말이 있잖아요. 트윗이나 그림이나 NFT나 아마존에 있는 리스팅 또는 거래소의 오더북이나 NFT 마켓까지 무한히 앱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웹3 생태계에 최적화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장점은 웹3에 크게 베팅한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유명할까요? 언제든지 이 테마를 끌어올려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함으로써 그냥 이 뭐 코인을 쉽게 말하면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A16G가요. 사실 웹3를 거의 혼자 멱살을 끌고 하드캐리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아쉬운 거는 웹3를 21년 초에만 했었어도 좀 홍보를 했었어도 큰돈을 더 벌었을 것 같은데 조금 후반에 했었습니다. 21년 후반이나 22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드레센 호르비츠가 큰 재미를 못 봤다. 그러나 이제 25년 불장에 가까울수록 이들은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이 판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 투자자들의 밸류, 네임들을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은 첫 번째 SNS 오픈 블록체인이다. 첫 번째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동산 대장주처럼 사람들은 1등만 기억을 한다. 그래서 한 개의 킬러 앱이 나오거나 한 개의 앱이 터지면 이제 다 터지는 겁니다. 이 안으로 개발자들이 들어오고 많은 유명인들이 쏟아지거나 하면 갑자기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도 있다. 비록 이제 이들이 얘기할 때 뭐 앱이 많다고는 합니다. 앱이 한 2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주 쓰이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다이아몬드나 폴리그램이나 요건 이제 NFT 플레이스고요. 슈퍼노바, 다이아몬드는 트위터라고 보면 슈퍼노바는 이제 트위터에 NFT 기능을 조금 추가를 한 트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앱들 중에 하나가 터지면은 이제 우르르르 이 생태계가 커져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안 터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예로 다이아몬드 앱을 들어가 보면요. 거의 뭐 트위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유료화된 그냥 트위터 이런 느낌이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요. 활동도 안 하시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떡하니 탑 크리에이터 올 타임에 기록을 하고 있네요. 3위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코인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데요. 머스크 코인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유명 연예인들을 몇 명만 끌어오더라도 뭐 트위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돈도 벌고 엄청나게 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저평가돼 있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에이, 저런 게 어떻게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길 수 있겠냐면서 쓸데없는 얘기 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쓱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남이 볼 수 없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뒷서도 관심 목록에 넣어두시고 큰 폭락이 올 때 소액을 매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